침산도장, 신비의 도장, 3인의 블랙벨트가 있는 인터넷 찾아도 위치가 안 나오는 도장. 오스. 오늘은 대구 침산도장에 왔습니다. 대구가 원래 제가 부산 가면서 대구에 봉덕동에 도장이 있다가 봉덕동 도장이 수성구 범어동으로 옮기고 이제 북구에 침산도장이 생겼는데 사실 잘 몰라요. 정상적인 도장 맞습니다. 맞고 한국의 쿠도 2009년도 정도니까 입문이 이제 2010년도쯤. 대건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쿠도의 완전 초창기부터 제자고 동호회 하실 때부터였어요. 와우. 제가 일본에서 와가지고 집이 원래 부산인데 우리 극진가를 스승한테 등 떠밀리듯이 대구에 오게 돼가 대구가 경남에 있는지 경기도인지도 모르고 왔다가 대구 정착하게 됐었는데 도장을 접고 일본 쿠도 유학 갔다 와서 부산에 이제 있으니까 대구에 안 오려고 하다가 극진 시절에 제가 제일 아끼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성범 사범이라고 있는데 그 애가 운동을 배우고 싶다. 극진 제자들이 기다려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구 와서 운동하게 될 때 요 이제 성범이 친구니까 와가지고 같이 그때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전에 격투기를 했었나? 아니요, 그때는 조기 축구밖에 안 했습니다. 보통 또 축구 하시던 분들이 끈기 있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기 축구 아저씨들 도장에 오시면 적응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된 친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 제자 중에 쿠도 지도자가 돼야 한다면 항상 1순위였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결혼하고 아기도 놓고 그런데 도장을 이제 냈습니다. 이 성격 자체가 나대는 게 없었죠. 너무 조용해. 그 전에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덜 한 것 같기는 한데. 도장을 경영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한 명의 이 무도가로서 내가 평생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영업 잘 안 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지금은 좀 슬픕니다. 내가 운동 도장을 안 했으면 내가 운동을 얼마나 했겠노. 니도 운동하면서 뭔가가 느껴졌으니까 사실 계속 오래 한 거고. 그나마 도장을 하면 이제 매일 와서 뭐 기본기 수련도 하고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그냥 안 할 때는 아예 뭐 사실 잘 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원래 주말마다 뭐 했잖아, 맞지? 그냥 헬스장 다니다가 뭐 주짓수도 좀 했다가 극하다가 이제 동호회 좀 하다가 동호회를 하면서 이제 사실 좀 도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눈치도 보이고 하고 싶을 때 못하고 자기 공간이 생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사업이라 생각해가지고 대규모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 윤택하게 산다 그러면 자기 취미 활동을 하는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생각을 좋게 해야 된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도장의 이제 특징을 좀 말보면 일단은 도장이 작고 아담하고 보통 대규모 체육관들은 2배의 넓이의 헬스 기구를 채우는데 도장은 이만합니다. 뭐든지 있잖아. 하이브리드는 안 좋아. 총본부에 많은데 아무도 안 쓴다. 먼지 닦는다고 너무 힘들어. 내가 이걸 왜 갖다 놓는지 가끔씩 현타 올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차도 있잖아. 하이브리드가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안 좋아. 그리고 요즘 헬스클럽 3만 밖에 안 한다. 그냥 맞아. 따로 웨이트 하는 게 훨씬 좋고 도장에 클 필요가 없다 생각해. 그리고 누구나 이제 로망을 생각하는 게 그 일본의 그런 주택 같은 거를 지어가지고 2층에 살면서 1층에 도장으로 마당도 좀 있고 약간 이런 데 이제 최고긴 한데 무도가들이 꿈꾸는 그런 도장이 헬스 기구로 채워 있지는 않아. 그리고 이거보다 넓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도장의 특징이 제가 이제 대구에서 운동할 때 거의 최초로 블랙벨트 제자들이 생기면서 나에게 자부심을 준 요 이대곤 사범하고 그 다음에 배성범, 강민우 요 3명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총본부 다음으로 블랙벨트가 가장 많은 그냥 진성 한국의 쿠도가 드립니다. 여기 굉장히 좋아요. 한간에는 수련생보다 사범이 더 많다는 소문도 들리던데 그럴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제가 이제 열정이 가득할 때 키우던 제자들이라서 경험도 많고 굉장히 좋은 체육관입니다. 저는 이 도장이 생겼을 때 협회에 체육관이 하나 더 등록된다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생겨봤자 제가 돈벌이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도장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도장에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운동을 그만두면서 그 사람과의 인연 단절 이런 잠깐 단절됐었죠.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도장을 하는 건 정말 행복한데 내 감성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겨울 때도 있었거든. 제자는 아는 사람인가 아는 사람이 아닌가, 친한 사람인가 친한 사람이 아닌가, 너무나 친했는데 어느 순간 전혀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 되고 이런 게 좀 아쉬웠는데 특히 이제 초창기에 쿠도 제자들 특히 성범이나 민호도 마찬가지지만 대건이도 도장이 생김으로써 인연의 끈이 이어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반가웠고 즐거웠습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 감사합니다. 진짜 그 제 친구들이 딱
열심히 하고 앞으로의 이제 생활들에 대해서 조금 힘든 데가 있었기 때문에 단절이 좀 길게 아니 가지 단전 아니지. 잠깐 네, 잠깐 잠깐 그렇죠. 그럼 나도 단절이지. 국진하다 때려치우고 집에서 오락만 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가장 반갑습니다. 예. 이대곤 사분 소개를 해보면 녹디 때 한국 지부 생기고 아즈마 수행이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 우리 제자들 좀 컸으니까 감동대회 한번 출전하겠다. 막 웃더라고. 벌써? 이라고 딱 이제 갔지. 애들 얼굴이 그때는 사색이 됐어요. 자기들은 자꾸 아니라 그러는데 이대곤 사분이 그때 데뷔전을 했지. 구도 시합 데뷔전. 그때는 한국에 시합도 뭐 없었고 진짜 태어나서 처음 시합하는 거야. 근데 우일의 쿠도 레전드가 되는 가토 카즈노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세계대회 준우승, 그다음에 일본 무차별급 우승. 그 선수는 원래 성진회관 관장이 가라데 관장이 쿠도에 이제 반해가지고 원래 풀 컨택트계에서 유명한 선수고 얘는 조기축구만 하다 왔는데 대곤이 졌어요. 근데 진짜 잘했어. 그때 가토 카즈노리가 대곤이 빼고 다 케어시켰어. 다 절반 이상 막 다운시키고 대곤이만 판정했어. 네. 굉장히 잘했고 그 뒤에 또 뭐든 시합 나갔지. 그 다음 이제 국내에서 선발전. 국내 선발전 여러 번 나오고 좋은 성적도 내고 시합 경험이 좀 쌓이면서 이제 세계대회 한번 세계대회 나갔죠. 도전.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지부 별로 없었지. 도장 2개, 3개 모여가 한다고 했던 그때 누구랑 했었지? 그때 프랑스 했는데 어쨌든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전 세계대회 3위. 그러니까 그 리투아니아? 여러분 리투아니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리투아니아는 나라가 그 유럽인데 사실 러시아 계지. 저보다 머리가 항이 돼 있더라고. 이 러시아계 슬라브계 특징이 뭐냐면 등치는 이만한데 몸무게 60kg 막 이래. 내 극진 때 어깨동무회가 내가 이 사이에 쏙 들어가고 이렇게 찍은 애가 몸무게 판정을 갔는데 내보다 10kg 작게 나가더라. 10kg가 내가 많이 나갔어. 근데 리투아니아는 그 나라가 작고 이래 가다 보니까 그 격투기 쪽을 나라에서 전문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국립 구도 도장 거기서 이제 더 잘하면 프로 무대로 나가 외화도 버리도 하고 애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 진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가 되게 센 줄 아는데 센데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주변국에서 구도를 잘하잖아. 그럼 국적을 러시아로 바꿔. 그래서 러시아 타이틀을 달고 구도 시합을 하면 올림픽처럼 연금을 주니까 러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그쪽은 운동을 이제 목숨 걸고 하는 스타일인데 잘했어. 그때도 크게 안 졌습니다. 혓바닥이 되면 안 돼. 그냥 졌습니다. 하여튼 근데 엄청난 성과였고 우리는 아마추어니까 여러분 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처절하게 즐겁지 않게 운동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즐겁게 운동하죠. 약간 그런 경험 삼아 했는데 그때 세계대회 이후로 나도 생각이 좀 바뀐 게 큰 재미, 빅 재미를 위해서 세계대회 타이틀 보유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했어. 문철이 우승하면서 생겼지. 세계대회도 입상했고 사실 엄청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2018년도에 두 번째 나갔던 세계대회. 네. 그 시합 이후로 사요나라 파티라고 끝나고 회합을 가지는데 러시아 지부장이 저를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러시아 지부장이 사실상 일본 이후에 넘버2거든. 지금은 이미지가 그런데 일단 그분이 부른다길래 갔는데 러시아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 영어를 안 해. 경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역까지 이불로 데리고 통역을 데리고 오려면 한국어 통역을 데리고 오든지 일본어 통역 일본어 하긴 하는데 뭐 대충 아는 척만 하는 거지 뭐. 그런데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작아서 선수가 체급을 잘못 알고 올라온 줄 알았다. 왜냐하면 그 대곤이 체급은 2m인 애들이 좀 있어요. 그때 키하고 몸무게 180에 그때 92kg였습니다. 그러니까 집보다 20cm 더 크고 몸무게 130kg 막 이래 나가는 애들 이런 거 싸우는데 러시아 집은 한 번도 안 물러서고 치고받고 쓰러지지도 않고 끝까지 싸워서 러시아 선수가 생각보다 힘들었다. 그냥 거저먹는 줄 알았대 솔직히. 그래서 한국에 지부 생긴 지 얼마나 됐냐 그러길래 7년 됐습니다. 자기들 25년 됐다. 근데 자기들 7, 8년 때는 선수가 한 명도 없어. 엄청 칭찬 많이 들었어. 그러면서 글라스에 보드카를 이빨에 따라주면서 건배하자. 바로 도망.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때 또 여기서 운동하는 성범이가 어떤 스펙이냐면 키가 아직까지 성범이보다 작은 애를 본 적이 없어. 근데 몸무게가 한 90 중반 100kg 막 나오고. 성범이 구도를 가르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구도는 키가 체급에 포함된다. 성범이는 얄짤없이 헤비급인데 그럼 자기보다 한 40cm 큰 애들하고 싸워야 돼요. 성범이가 키가 작으니까 살을 조금만 빼면 이 최고 낮은 급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1회전 상대가 오가와 히데키라고 불리는 러시아에 수년 동안 무패의 그 콜리안 애드가 선수랑 1회전에 붙어가지고
승범이를 한 손으로 들어가지고 밀어버리던데. 힘에서 밀릴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힘은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 초창기에 그렇게 한국 역사를 만들어갔던 멤버들이 상주하는 도장입니다. 청보무 수련생들이 그런 얘기해요. 사부님 이번 주에 대구 도장에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 갔다 온나 이러면 그건 가는데 사부님 저 이번에 그 침산 도장을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침산 도장, 신비의 도장, 3인의 블랙벨트가 있는 도장, 인터넷 찾아도 위치가 안 나오는 도장. 지금은 나올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좀 변하고 있어서 외진 곳에 허름한 식당이 실력만 있으면 인정받는 식당들이 있잖아. 옛날에는 무조건 대규모 도장도 네 색깔을 끝까지 고집하면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해. 구도는 어차피 마이너입니다. 도장을 한 게 행복할 거야. 사실 뭐 옛날에 재수할 때 하던 디아블로2가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아. 순간적인 즐거움, 운동하는 것보다. 근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운동했던 하는 거는 기억이 나. 할 때 힘들고 끝나고 난 뒤에 보람된 게 몸에 다 좋은 거야. 우리가 라면 끓여 먹으면 먹을 때 맛있죠. 먹고 나면 부룩하고 괜히 밥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운동하면 할 때 피곤해도 운동을 하면서 즐겁고 끝나고 나면 집에 갈 때 보람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조금 고난스럽더라도 네, 행복합니다. 그래서 도장하는 거를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화려하고 크게 하라고는 안 해요. 그러면 다른 게 또 끼어듭니다. 인생에 다른 게 자꾸 끼어들기 시작해. 그러면 쓸데없는 행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느끼면서 내가 즐겼던 행복감을 또 느꼈으면 좋겠고, 반대로 내가 괴로웠던 부분은 뭐 하고 싶은 말 있나? 도장을 운영하면서 제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건 아니지만 좀 재미있는 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왔을 때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셨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애들한테 인사를 가르칠 때 인사는 말이야 정확하게 차렷 자세 쓰고, 차렷 자세는 말이야 이렇게 쓰고, 허리는 45도, 90도 이렇게 가르치면 잘 가르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들은 그래 말한다고 절대 인사하지 않아. 애들이 인사를 하는 이유는 엄마가 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엄마가 인사성이 좋으면 애도 인사성이 좋아. 네가 즐겁게 운동하려면 네가 즐거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 즐거워하고 시킨다고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사범이 즐겁게 운동을 해야 있고, 저도 요즘에 개인적으로 송사가 많아가지고 내가 침울하니까 제자들 좀 침울한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미안. 짜증나 죽겠다. 하여튼 보고 배운다. 여러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무술은 선생이 앞에서 기보는 길을 하면 따라하는 시스템이죠. 그런 운동을 연습이라고 안 하고 일본말로 게이코라고 합니다. 계고, 계속된다는 뜻이. 그래서 우리가 도장에서 정면에 예의한다. 내 스승의 스승한테 인사하고 그 스승의 스승한테 인사성도 그렇지만 무술은 스승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즐겁게 운동해야 돼. 알겠지?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 무술, 정신적인 수행도 함께 하는 거라. 그게 제일 행복하니까 그게 맞는 거고, 음탕한 생각하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으면 음탕하고 사는 게 정도로 이미 자리 잡았을 거야. 마지막으로 좀 안타까운 게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격투기는 싸움이라고 광고하고 있어. 약간 잘못됐는데 쿠도는 사실 좀 다릅니다. 도복을 입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무술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그랬다면 저희도 도복을 벗었을 겁니다. 운동할 때 덥고 힘들고 하거든. 근데 그런 족쇄를 인해서 더 재밌는 운동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좀 고리타분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럼 쿠도는 정말 확실하게 대놓고 진짜 어떻게 하면 세질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무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무술인데 조금이라도 이 격투에 도움이 되면 모든 걸 다 연습하는 아주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을 조금 바꿔야 돼요. 오늘 아까 오컬트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오컬트! 전통도 아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격투기 하다가 질리거나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쿠도 진짜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어? 새로운 음식을 발견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다른 경력자들이 쿠도 한번 해보세요.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나는 프랑스 고급 요리 내하고 안 맞더라. 근데 그게 고급이 아닌 건 아니잖아. 이 새끼 고급스럽게 안 보이지만 운동은 되게 고급적인 거 가르칩니다. 사실 도장 홍보하려고 영상 찍은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도장을 오픈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희한한 놈들 많아요. 괴짜들 많습니다. 다시 운동하는 영상도 좀 찍어 올릴까 합니다. 지금 사실 몸이 좀 안 좋고 아까 말했던 빌어먹을 일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편집자한테 미안하다. 자, 보겠습니다. 오스.